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자 5,000명 달성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거의 10% 가까이 좋아요가 눌러졌습니다. 제 영상이 계속해서 떡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빙엑스 개인 트레이딩 대회가 3일 남았습니다. 1등부터 30등까지 100테더가 상금인데요. 현재 랭킹이 15위까지 밖에 없습니다. 즉 상금 자리 100불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15자리나 남았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개학고에 거래하는 유저가 15명밖에 없는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이벤트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실질적으로 30명이 다 참가한다고 쳐도 레퍼럴 수익으로 500달러만 벌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30명을 채우지 못하면 다음 대회를 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3일 남았고 상금 자리도 널널하고 순위 드는 것도 금방이니까 제발 망설이지 마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레퍼럴 변경 방법도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긴급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서 카운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피보나치적인 부분이나 조금 실수한 부분들도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못 다룬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같은 시나리오이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얼만큼 상승이 나오고 얼만큼 하락이 나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5파동의 하락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의 하락 이후에 조정파동 A, B, C가 나오고 그에 대한 조정파동 W, X, Y가 복합으로 나오고 난 이후에 전체 A, B, C에서의 C파동이 5파동으로 나오고 있다. 이 5파동의 형태도 좀 자세히 보면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파, 2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의 피보나치 두 개를 전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1, 2, 1, 2로 보는 이유는 여기서 임펄스의 형태가 1, 2, 3으로 올라갔을 때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태였고 또한 피보나치 상으로 봤을 때 1, 2, 1, 2 형태에서 자주 나오는 0.618 구간과 0.786 구간 사이에서의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주기 때문에 1, 2, 1, 2로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3파동이 진행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직 3파동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3파동 안에서의 3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4파동이 나오고 이제 5파동이 나올 차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카운팅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1파동이 나오고 2파동이 삼각수렴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파동이 나왔고요. 3파동은 피보나치 확장을 이용하면 1.618 구간이 65K 구간이고 정확하게 이 1.618 구간을 맞고 떨어지면서 3파동이 여기서 끝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정파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4파동의 조정파동은 3파동 전체 길이의 0.236, 0.382, 0.5 구간까지 오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금처럼 상승이 가파른 경우에는 0.236 또는 0.382 사이에서 반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는 0.236을 살짝 떨어지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더 이런 식으로 조정을 거치다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1파동의 길이와 동일한 상승이 나오거나 3파동의 0.618에서 0.786 정도 사이의 길이의 상승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5파동의 고점을 생각을 해보면 66.8K부터 67.4K까지 다소 넓은 구간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전체 파동을 고려했을 때는 1, 2, 1, 2, 3파동의 이 고점 1.618 구간을 67.2K 구간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이 5파동이 조금 길게 나오면서 67.2K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3파동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역시 또 여기서 하락이 나올 텐데 거래량을 많이 붙여주면서 올라간 다음에 하락이 조금 크게 나올지 아니면은 천천히 올라가면서 하락이 살짝 나올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0.236, 0.382, 0.5 구간을 봐야 되는데 상승이 가파른 경우에는 0.5나 0.618 구간을 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웬만하면 0.236에서 0.382 사이에서 조정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난 다음에 다음 상승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마지막 임펄스 5파동이 1, 2, 1, 2, 3, 4, 5로 마무리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 임펄스 파동이 모두 끝나고 나면 5파동 이후에 3, 3, 5의 형태로 조정이 끝나고 이 조정 이후에 다시 5파동으로 하락이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승 시나리오는 현재 지금 피보나치라든지 파동적인 이론상에서 상당히 올바르게 명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심하기보다는 이러한 피보나치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론에서 찾을 수 있는 수치를 잘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락 시나리오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일단 하락 시나리오도 한 번의 상승은 조금 더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아까 봤듯이 1, 2, 1, 2, 3, 4, 5파의 형태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쳐도
상태로 어쨌든 이 복합 조정 ABC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이고, ABC, WXY 1, 2, 1, 2, 3, 4, 5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아직 숏의 입장에서도 상승이 한 번 정도는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그 이유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 2, 1, 2, 3, 4, 5로 이렇게 싱겁게 상승이 끝나게 된다면 1억 0.618 구간을 뚫고 뭔가 애매한 구간, 그러니까 0.618과 1 구간 사이 안에서의 어떤 하락이 나오는 것은 별로 일반적이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여기서 다 나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구간에서 그럼 5파동으로 상승이 종료가 되었고, 그러면 5, 3, 5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조정 파동이 한 번 더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대1 비율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승의 폭을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하락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46K까지 타깃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하락 자체도 현재 먼저 상승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상승이 동반될 때도 조건이 정말 1, 2, 1, 2, 3, 4, 5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 2, 1, 2, 3, 4, 5로 더 길게 뻗거나 아니면은 1, 2, 1, 2, 3, 4, 5, 4, 5로 올라가면 하락 시나리오 입장에서 물론 이렇게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숏을 잡을 구간을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계속해서 손절이 연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숏을 윗구간에서 잡을 생각보다는 오히려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보였을 때 숏을 치는 게 올바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면 아무래도 상승의 힘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충분히 흔들다가 떨어질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락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은 똑같은데 이 임펄스를 어떻게 보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혹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 X, Y 형태로 다시 복합 조정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이 Y 파동이 여기서부터 1, 2, 3, 4, 5, 8로 나오면서 마무리가 된다 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가 오히려 진짜 하락으로 전환했을 때 확신을 줄 수 있는 카운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오면서 대략 67K 구간에서 5파동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락이 크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하락 시나리오가 훨씬 더 눈에 잘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도 더 지켜볼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이 전체 하락 이후에 나오는 이 모든 거래량을 봤을 때 상당히 거래량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은 거래량이 좀 붙어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A, B, C 파동의 상승이 나오고 이 C 파동이 5파동으로 나왔을 때 대부분 거래량이 가장 높은 상승을 동반을 하면서 피날레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5파동의 하락이 전체 구조로 봤을 때 A, B, C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B파동의 경우에는 W, X, Y로 복합 조정이 나오고 C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 C파동은 5파동이 일반적으로는 거래량이 3파보다 크지 않은데 5파동이 3파동처럼 거래량이 많이 붙으면서 끝났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반대로 이 A, B, C에서 C파동이 5파가 나왔을 때 5파동 이렇게 마지막으로 치는 이 파동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붙으면서 파동이 끝난다 라고 보면은 그 다음 파동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는 일은 없을 뿐더러 다시 한 번 더 추세 전환이 강하게 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굉장히 정석적인 이야기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특히 주말장은 이론이 상당히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개입이 상당히 많이 없기 때문이죠. 주말장을 이렇게 조금 변동성 없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내일 과연 변동성이 더 생길지 제가 말씀드린 타깃 구간 안에 도달할지를 지켜보는 게 이번 주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물대 지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매물대가 조금 쌓이는 모습입니다. 밑으로도 매물대가 좀 많이 쌓였고요, 위쪽으로 많이 쌓였는데 사실 밑쪽을 보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쪽 매물대를 살펴보면 65K 구간에 두루두루 1000비트 정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65.5K 구간에도 두루두루 800비트 정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이따가 교차 검증 해볼 거고요.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비트맥스 차트는 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역시 매물대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도로 받거나 매수로 받는 물량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입니다. 현물 차트에서는 65K에 250비트 매물대가 여전히 견고하게 있습니다. 위로는 66K에도 200비트 정도가 있고요. 67K를 봤을 때 120비트 정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교차 검증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러한 구간에서 매물대 체결이 많이 일어났을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물 체결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비트가 체결이 되고 여기서도 200비트가 체결이 되고, 하락이 나왔을 때도 역시 매물대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체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말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매물 체결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있는데 그래도 상승을 할 때 180비트 정도를 긁어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맥스 차트는 볼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가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체결이 그냥 되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봉으로 보는 지지 저항대를 보면 일단 밑쪽으로는 61.5K 구간까지는 와줘야 되고, 위쪽에 있는 이 저항 구간을 일단 하나 뚫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저항 구간이 66.3K 구간, 그리고 67K 구간에 있는 저항대인데 이 구간을 한 번에 먹어줄지 아닐지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킹피셔 청산 맵입니다. 확실히 상승을 하면서 롱이 많이 타졌기 때문에 위쪽으로 청산 물량이 많이 쌓였습니다. 61.5K부터 59K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상당히 많은 청산 물량이 쌓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쪽으로 청산 물량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이쪽에 청산 물량이 많을 뿐이죠. 64K부터 66K까지 그리고 67K를 넘어서도 꾸준히 청산 물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청산 물량이 상승을 쭉 하면서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지 안 될지만 조금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차트를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유동성 물량 구간인데요. 이 유동성 구간을 봤을 때 밑쪽으로도 좀 쌓인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는 위쪽으로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65K를 넘는 구간, 그리고 66K부터 67K 사이에 있는 이 상당히 높은 유동성 물량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서 이러한 구간을 먹어주면서 청산들이 나오고 유동성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위쪽으로 가격 상승이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구간을 모두 잡아먹고 난 이후에 어떤 가격의 변동을 조금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위쪽에 있는 물량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한 파동이 더 나올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파동이 끝날 것인지를 이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CBD 파이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유의미한 매물대가 없는데요. 위쪽으로 유의미한 매물대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5K 구간에 1700만 달러, 66K 구간에 1500만 달러 매물대가 있고요. 위쪽으로 넘어가면 68K에 2000만 달러 정도 있고, 69K에 1400만, 70K에 4500만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CBD 차트 조금 재밌어졌습니다. 100만 달러부터 1000만 달러까지의 매수가 풀로 들어와줬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개미들이랑 새우들은 조금 던지는 모습이고, 나머지들은 어느 정도 롱숏 싸움이 조금 유지가 되는 모습인데, 이런 물량들이 매도로 쏟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가 더 긁어줄 수 있는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